이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안지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대를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진행을 다 하시고 지금 현재 스템탑 비뇨기과에서 지금 근무 중이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피과일 때, 저는 지금도 기피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뇨기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손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내용이나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뇨기학과의 취지, 그러니까 어떤 걸 하기로 한 과인가, 다음으로 실제로 지금 비뇨기학과는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수련을 받게 되면 아마 대학병원에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대학병원에서 비뇨기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으로 대학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개원가로 가시게 되면 개원가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다음으로 좀 궁금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비뇨기학과 도대체 몇 명이고 매년 몇 명씩 또 배출이 되는가. 점점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누적이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비뇨기과의 단점, 비뇨기학과의 장점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비뇨기학과를 선택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그래서 비뇨기학과의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델이 있다면 나는 청사진 같은 것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그렇다면 비뇨기학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의국이라고 그러죠. 어느 의국을 선택하면 좋을까? 워낙 다른 병원의 비뇨기학과, 다른 병원에 내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비뇨기학과는 어떤 걸 하기로 한 과인가 좀 재미없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장기, 소변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데까지 관여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남성 생식과 관련된 장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비뇨기학과 대학병원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비뇨기계 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기들에서 생기는 암을 치료하고, 배뇨장애, 요로결석, 그리고 남성에 대한 남성 활력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가임력 관리를 같이 좀 돕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남녀 전체 2020년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이제 암의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부터 10위 사이에 비뇨기학과가 다루는 암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전립선 암과 신장암인데 여러분이 수련을 받으실 때도 실제로 전립선 암과 신장암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할 때는. 이 암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제 왼쪽 방식은 신장의 암이 쐐기 모양으로 절제가 가능할 때 실제로 이거는 개복 수술로도 하고 로봇 수술로도 가능한데 이제 웨지 리섹션을 하고 다시 이제 보내주고 이런 과정인데 세상 일이 그렇게 그림처럼 흘러가지 않죠. 왼쪽에 보시면 혈관을 클램프로 잡아놓고 오른쪽에서는 피가 철철 날 것 같으면서 피가 하나도 그려지지 않은 저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든 피가 안 나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죽지 않도록 피가 안 나게 지혈을 하고 나오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부분 신장 절제술이고요. 오른쪽은 비뇨기학과에서 갑자기 장사진이 나오냐, 이제 소장을 가지고 방광을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방광암이 어느 정도 기수가 넘어가게 되면 방광 전체를 근시적으로 절제하게 되는데 그 뒤에 소장을 이용해서 파우치를 만들어서 이걸 실제로 방광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뇨기학과 개복 수술에 꽂힌 그런 수술인데 밥 먹듯이 이제 어시스트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좀 피곤한 수술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나머지 수술은 그렇게 피곤한 수술이 없어서 미리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로봇 수술, 다빈치 수술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들 알고 계시고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분은 또 약간 이제 로봇 어렸을 때부터 저도 되게 좋아했던 남자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다빈치 로봇 수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다빈치 SI 시스템, 이때 제일 먼저 보급되기 시작했고 XI, 축을 명령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고 더 세밀한 조작과 더 편안한 서전의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마지막으로 SP1 시스템은 이건 싱글포트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미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몇 군데에서는 이제 시험적으로 초기 전립선 암이나 양성, 이제 전립선 비대증 중에 굉장히 큰 경우에 SP1 시스템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SP1 시스템은 다른 외과에서도 이제 비키니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는 젊은 여성들 수술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이런 로봇들을 다루고 있는 로봇 센터장을 맡고 있는 대부분 비뇨기과
이제 미술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로 로봇 수술이 유의하게 더 좋은 성과를 냈던 유일한 수술이 처음에는 비뇨의학과, 특히 전립선 암 수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양성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 저희 한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부터 전기 소잡기를 이용해서 이제 긁어내는 방식, 두 번째는 홀랩이라고 해서 이제 캡슐과 아데노마, 그러니까 양성 종양 사이를 갈라내는 방식, 마지막으로 이제 아쿠아블레이션이라 제가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양성 종양을 초음파를 보고 설계도를 그리면 이것도 로봇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압수를 이용해서 양성 종양을 싹 절제하고 마무리만 하는 방식으로 BPH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는 절제술에 해당하는 수술들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건 최소 침습 수술들. 그래서 왼쪽의 유로리프트는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BPH 분야에서의 재정적으로 봤을 때 히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묶음으로써 요도, 전립선 요도를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 이제 수술이 좀 많아지니까 무분별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도자 상품이었는데, 그걸 보고 오른쪽에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리중이라는 시스템인데 이제 스팀을 가해서 전립선을 퇴축시킴으로써 요도를 확보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점점 더 세분화되어서 최소 침습부터 제대로 치료하되 그 이제 회복을 빠르게 하는 기능까지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요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지금 이것도 바이플라 시스템이고 모노플라 시스템밖에 없었다가 점점 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석 치료입니다. 뒤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결석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비뇨기과의 한 분야입니다. 왼쪽은 이미 받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요로 결석을 체외 충격파를 위해서 이제 하세하고 자연 기술을 부르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은 저는 비뇨기과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스코프 중에 레노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 안쪽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그게 될까 싶을 정도로 얇은데 됩니다. 그리고 잘 부서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스코프이 신장 안쪽까지 다 들어가서 이 이제 펠리스 안쪽에서 레이저를 가하고 여기 있는 결석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수순 다음에 바스켓으로 꺼내는 때까지 완전 제거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수술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원가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편하게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진단 및 약물 치료, 뭐 초음파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CT, MR을 이용하는 건 아직은 많지 않고요. 그 외의 것들은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장애, 상내계 질환, 요로결석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개원가, 특히나 이제 서울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된 먹거리로 3일 정도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석의 비수술적 치료라고 적었는데 그 말씀드렸던 체외충격파 기술이고요. 다음으로 그 아래쪽, 결석의 비수술적 치료 아래쪽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비뇨기과가 요즘에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 좀 돕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레노스코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개원가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취에 대한 부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 뒤에 환자 케어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런 좀 더 절제술은 아직은 빈도가 좀 낮고 이런 좀 더 폐소 침습적인 BPH 수술들이 지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PH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원가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게 되면 나는 이제 수술적이나 시술적인 치료 없이 계속 검사만 하고 약처방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개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그 플러스 알파로 뭐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염두에 두고 개원 세팅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수술 세팅을 하신 이제 비뇨기과 정원에서 하시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이거는 전립선 절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명확한 데피니티브 트리트먼트에 가까운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오두막과 기울어진 걸로 유명한 부분인데, 남성 수술 영역은 사실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병적인 뭐 페이로니시 병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제 선생님께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젊은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발전이잖아요. 그리고 좀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도 앞으로도 좀 더 필요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만족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웠다 그러면은 내가 2차 성징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시다가 전후 한 달 만에 굉장히 확 좋아지시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람 있는 한 분야로 저도 이제 음성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결과가 얻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이 좀 개원가에서 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전국 비뇨의학과 의사의 수고와 배출 속도 사실은 수를 여기다가 막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암기하실 수도 있어요. 1년에 비뇨의학과 전공이 정원이 딱 50명입니다. 50명인데 제가 이제 비뇨의학과 지원하고 전문의시험 볼 때는 3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마저 못 채우던 그런 참 비뇨의학과 기피과로 유명한 과였는데 최근에 정원을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2018년도에 2,8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000명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되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0년 만에 반전, 35년도 비뇨의학과 전문이 부족해진다.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인가 거기서 한 건데 예전에는 이 연구원에서 하는 말이 더 맞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늘 추계가 조금 잘못되는 나오는 바람에 이제 많은 신뢰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왜냐면 이분들이 예전에 과잉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태세가 전환된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뇨의학과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 단점, 이제 여기는 좋게 말해서 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별로 간지가 안 납니다. 비뇨의학과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이제 웃음으로 시작하게 마련인데 저는 오히려 좀 제가 제 비뇨의학과 의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 웃지 않으면 좀 불안합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평소에 비뇨의학과를 마주하길래 저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데 웃어주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폼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된 환자분이 보통 고령의 남성, 중장년 이상의 남성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자분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이런 아저씨 혹은 그 이상의 남성분들이 나는 환자분들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시에 따른 어떤 기인한 걸 수 있는데 유병인에 비해서 내원 환자 수가 저는 체감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뭐 50대, 55, 60대, 60대 정확히 말하면 전립선 비대 자체보다는 하부 요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이분들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진단 받으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약을 복용하시고 괜찮아졌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뇨의학과로 얼마나 유입이 될지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저는 또 꼽고 싶은 것들이 앞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 글쎄요 제가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그래도 전문의 친구들끼리 있으면 비뇨의학과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직도 환영 받고 있고 그래서 남자인 친구들과 있을 때는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제가 진료보는 분야들 특히나 내과가 어떤 진료를 보는지는 조금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비뇨의학과가 어떤 진료를 보는지는 여러분 폴리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할 거고 이제 또 밤중에 친구들의 이상한 사진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된 환자분,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좋고 애정이 가고 어디 보면 저랑 동성인 분들인데 삶의 질곡을 겪어오신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아직은 저는 뭐 주된 환자분은 저한테는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련 로딩, 여기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항상 위안을 많이 줬었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쪽을 보고 있으면 저는 당직실에서 매일 자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동기 정형외과 친구들은 당직실이 없어서 바닥에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위안을 줬던 그런 전공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로딩이 외과 치료 너무나 힘들거나 비인간적으로 힘들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 때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까지 딱딱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본원 포함해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는 제가 학연을 갔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저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수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이거는 사실 모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의학이 저는 우리나라 의료의 환자들이 정말 병원을 잘 방문만 해준다는 게 고령화 사회가 많은 걸 우리의 힘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저는 좀 여기 적진 않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환자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병원에 올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고령의 남성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방문하시는 그 환자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거에 대한 지불을 할 용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웨어니스에 제가라고 적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참던 거를 사실 이제는 참지는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잘하는 이런 거는 흘러 지나가다가도 이제는 이게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에게 좀 더 투자를 하시거나 스스로를 위해서 좀 여유를 내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병률에 비해 적은 대형 환자 수는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바라는 비뇨의학과의 미래입니다. 이제 힘들었던 분들보다는 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비뇨의학과의 미래는 저는 사실 비뇨의학과 처음 들어갈 때 이게 결코 PC한 발언은 아닌데 이제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은 비뇨의학과를 못할 정도로 좀 더 좀 프레스티지어스한 그런 과라고 말을 듣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환자도 굉장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상적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몇몇 과들보다 삶의 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좀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분은 성함이 리처드 카스통이라는 프랑스의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오른쪽에서 이제 일하는 병원 있어요. 대학병원이 아니에요. 대학병원이 아닌데 이분은 처음에 이제 복강경화 수술을 주로 하시다가 다빈치 시스템이 나오고 다빈치 시스템이 굉장히 선두적으로 도입을 이런 개인병원이죠. 개인병원에서 해서 이쪽이 대가가 되신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이분을 찾아서 로봇 전립선 수술이나 로봇 방광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렇게 좀 더 선도적으로 좀 아까 보여드렸던 BPH 수술의 그런 엑스라든지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도 물론이고 개원가에서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선도적으로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